서울 대장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본인의 정고점 46억 6천을 돌파해서 50억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의 역할을 했던 대장 아파트는 원밸리가 아닙니다. 반포 아리팍입니다. 그래서 아리팍 기준에서 보셔야 된다. 반포 아리팍이 상승한 만큼 상승이 다시 줄세우기가 연세이동으로 상승되는 거다. 원밸리는 아리팍보다 더 대장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 3분기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겁니다. 자, 최상급지 서울 대장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본인의 정고점 46억 6천을 돌파해서 50억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리팍 금액대에 맞춰 이젠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도 다시 줄세우기 상승 연세 이동이 시작될 거다. 다만 그동안 대부분의 최상급지 아파트에선 신고가가 나온 반면에 대장주 아파트인 아리팍은 신고가 경신이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신고가가 경신된 만큼 이제 시장의 상승 반등 장세에 마무리 장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강의 영상을 잘못 해석하셔서 시장을 오판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자, 2024년 3분기 집값 상승세 지속된다 이런 강의 영상 말씀드렸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락한다라고 영상을 본 분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또는 요 근래에 구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영상을 보지 못하다가 요 근래에만 보셨던 분들은 이제 대세 하락에 대한 전망 그런 영상만 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또 집값 상승세 지속된다 이런 강의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잘못 저의 강의를 또 해석해서 본인 뜻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반드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매일 영상을 참조하셔야만 합니다. 저의 매일 영상을 참고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뭐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반면에 본인이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서 보시거나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요 근래에만 영상을 또 보셨던 분들은 해석 자체를 오판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잘못 판단하셔서 시장을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의 유튜브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보시면 메인 홈페이지에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 2024년 부동산 전망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쉽게끔 영상 카테고리로 잘 모아놨으니까 그 영상 쭉 시청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2024년 하반기에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생 목록의 그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해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캡처본은 2022년 12월 31일 제가 요때 강의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지금 사진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2012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23년,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서 2024년 하반기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된다.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 반등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가면 조정을 볼 거고 그리고 하락하는 아파트도 생겨날 거다. 2015년 이후 대세 하락장 진입이 시작될 건데 거기에 따른 전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조 시기는 4분기부터다. 4분기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닐까? 또는
2025년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하는데 이때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2025년 대세 하락장 오는데 집값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집값 상승의 또는 하락의 추이를 여러분들 강의 영상에 카테고리에 잘 제가 담겨놨으니까 그런 영상들 반드시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 대세 하락장의 초입 시기지 이때가 정점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2023년 1월 22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 그 당시에 2025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2년 전에 미리 항상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렸냐면 2023년 상반기 하락하겠지만 24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 시기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하락 기조 속의 일시적 반등의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정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 수준은 전부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다. 지금 서울의 대장주 아파트들,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선 전부 다 신고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2년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80에서 85%까지는 대부분 다 회복됐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망했던 강의 영상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시적 관점에 대한 강의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죠. 앞으로 3분기도 상승세 지속된다. 신고가가 아리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자,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주 가장 기준점이 되는 아리팍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단이 막혀 있었던 것 뿐인데 이제 아리팍에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런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2013년 9월 4일 강의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반등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2013년 9월 달은 집값 2차 폭락을 주장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생겨났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한번 해보십시오. 2013년 하반기 엄청난 공포심리가 쪄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전세가 크게 발생될 거다. 또다시. 그리고 여기에 집값은 엄청난 큰 2차 폭락이 올 거다.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할 거다. 이 주장이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아파트의 가격은 기준마디 금액 구간까지 전부 다 상승될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금액대까지 상승되지 못하고 가격이 눌려있는 아파트는 모두 이 금액대까지는 상승될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 이 금액대까지 지금 하급지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급지도 이 정도 수준까지 전부 다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정고점 대비 85에서 90% 요 수준까지 다 전부 다 상승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게 저항선 구간이다. 90%는 1차 저항선.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핵심지의 대다수의 아파트는 정고점 1차 저항선 90%를 돌파할 거다. 그리고 정고점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려 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2차 폭락이 엄청나게 주장이 컸던 시기에, 그리고 신축, 재건축의 대장주 아파트들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윗꼬리 구간, 본인의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의 여러 제가 25년 대세 하락이 올 겁니다. 이런 또 강의 영상만 접어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락한다는데 갑자기 또 무슨 상승세를 얘기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 누차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이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영상을 빼놓지 말고 찾아보시라고.
또는 본인이 빼놓고 보셨던 게 있다면 재생 목록에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편안하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래야 흐름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이 24년 6월 2일 날 찍었던 강의 영상입니다. 2014년 하반기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망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평균치를 얘기했습니다. 평균치. 자, 서울 1급지 평균치가 전부 다 전고점 대비 95에서 전고점까지는 전부 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당연히 핵심지 아파트는 다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서울 2급지 1차 저항선 돌파하고 90에서 95% 수준까지 전부 다 평균치 상승될 거다. 평균 아파트 가격을 얘기한 겁니다. 또 서울 3급지 이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90%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주요 재건축 신축 및 대장 아파트 전고점까지 평균이 다 근접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신고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거래 없이 상승될 거다. 그리고 향후 낙폭 과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고, 또 최상급지에서는 이렇게 2차 저항선에 도달하면 거래가 급감해질 거다. 그러면서 조정을 볼 거다. 조정을. 그리고 서울 2급지는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거다. 그리고 상급지는 아직도 요 금액대까지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려 왔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강의를 여러분들 뜻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강조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PPT도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PPT입니다.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대세 상승장 대장 아파트의 정고점이 최고가의 기준 저항 금액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대세 상승장 대장 아파트는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로서 반포 아리팍 아파트의 기준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리팍이 움직이지 못하고 전고점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 금액의 줄 세우기가 끝이 나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반대로 아리팍이 본인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돌파하는 만큼, 상승한 만큼 대부분의 아파트도 전부 다 다시 줄 세우기가 원활하게 상승, 연쇄 이동이 되면서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대세 상승장, 대장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상승된다 그랬습니다. 자, 대장 아파트는 지금 당연히 아리팍이 아니라 원밸리가 대장이죠. 다만 2021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의 역할을 했던 대장 아파트는 원밸리가 아닙니다. 반포 아리팍입니다. 그래서 아리팍 기준에서 보셔야 된다. 근데 원밸리는 뭡니까? 아리팍보다는 연식이 더 짧은 신축 대장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팍과 원밸리는 변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 자, 다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아리팍의 기준만큼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최고가 상단이 막혀있다. 아리팍이 본인의 정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상단이 막혀있던 거죠. 따라서 반포 아리팍 본인이 본인의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오면 상단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단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단이 열린 거죠. 따라서 아리팍이 상승한 만큼 최상급지 입지 및 서열상 줄 세우기가 다시 되는 겁니다. 반포 아리팍이 상승한 만큼 상승이 다시 줄 세우기가 연쇄 이동으로 상승되는 거다. 그리고 신고가 갱신의 착시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정고점, 그 예상 정고점은 반포 아리팍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가 상승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의 정고점 산출입니다. 그래서 예상 정고점, 그 예상 정고점 하회하는 아파트는 저평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그 아파트는 당연히 정상 범위 내로 상승될 거다. 그래서 예상 정고점까지 쭉 상승될 거다. 반면에 예상 정고점을 돌파해서 아리팍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아파트는
고평가 아파트죠. 거품이 있는 아파트죠.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아리팍 대장주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으면 비정상적이죠. 따라서 그런 고평가 아파트는 대세 하락장에 낙폭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반포 아리팍 아파트 신고가 경신이 됐는데 추가 상승의 줄 세우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 22년 요 시기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인데 요 시기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최고가는 46억 6천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대세 상승장의 대장 아파트는 아리팍 아파트입니다. 46억 6천이 저항 금액입니다. 요 저항 금액으로서 아리팍보다 더 높게 상승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압구정 현대가 가장 좋은 아파트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장주의 아파트는 아리팍으로서 압구정 현대도 아리팍 그 이상 집값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항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팍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요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 요 금액이 저항 금액으로 돼서 이렇게 쭉 줄 세우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던 겁니다. 따라서 46억 6천인데 여기에 맞춰서 아크로 리버파크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똑같이 상승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아직도 상승이 되지 못한 아파트는 저평가된 아파트는 예상 정고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고 또는 예상 정고점을 상회한 아파트는 향후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땐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 46억 6천의 아크로 리버파크의 정고점이 상단이 뚫리고 50억 신고가가 드디어 나왔죠. 자, 그러면 50억까지 상승된 상승분만큼 모든 아파트가 다시 줄 세우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압구정 현대 13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현대 13차 원래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43억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이죠. 근데 44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고평가된 거죠. 근데 아리팍이 신고가를 돌파한 만큼 그 상승분이 적용돼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46억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 44억 5천이 다시 46억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44억까지 찍었습니다. 최고가 44억. 그러면 압구정 신현대가 원래는 41억까지 나와야 정상적이죠. 근데 이번에 아리팍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더해지면 44억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 신현대도 44억까지 올라갔다. 정상적으로. 또한 압구정 현대 14차도 41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2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아파트도 어떻게 해요? 44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42억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인데 지금 41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45억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려와서 자, 대치 팰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 팰리스 원래 41억까지 나와야 정상적이다. 근데 얼마가 나왔죠? 2023년 1월부터 24년 7월 22일까지 34억 4천이 나왔죠. 저평가되어 있죠. 이 아파트. 자, 대치 팰리스 대세 상승장에 얼마 나왔습니까? 33억 나왔습니다. 33억에서 지금 1억 4천이 신고가가 나왔지만 원래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 41억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아리팍이 지금 더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44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잠실주공 5단지 원래 정고점, 예상 정고점이 30억 나옵니다.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이번에 반등장에 29억 8천이 됐습니다. 자, 대세 상승장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32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최고가죠? 근데 얼마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적입니까? 32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줄 세우기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다행히도 잠실주공 5단지가 30억까지 나와야 정상적인데 32억 8천 고평가되어 있지만 요 아리팍이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정상적 범위 내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변수라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누가 봐도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원밸리가 훨씬 더 대장입니다. 연식의 차이가 7년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대장은 원밸리죠. 자, 그런데 모든 아파트는 대세 상승장의 대장주였던 아리팍의 기준만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밸리는 아리팍보다 더 대장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로. 그렇다면 만약에 원밸리가 정상적 가격으로 상승이 된다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원래는 맞는 겁니까? 원래는. 자, 예상 정고점을 산출해 보니까 54억이 나옵니다. 자, 이 예상 정고점은 원밸리 아파트는 23년 이후에 나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상승의 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면 원밸리는 어떤 아파트에 기준해서 예상 정고점을 산출할 수 있냐? 아크로 리버파크의 45평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45평도 실제 예상 정고점이 60억 나오는데 실제 정고점도 60억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45평과 아크로 리버파크의 45평과 또 30평대 84타입의 46억 6천 요 금액의 평균 금액, 평균치 금액으로 예상 정고점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와 원밸리의 연식 차이가 1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넘어간다면 아리팍의 45평 그 금액을 기준해서 원밸리 34평 아파트의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 못하고 약 7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크로 리버파크의 45평보다 높거나 같을 수가 없다. 아리팍 45평이 더 대장이다. 원밸리 34평보다. 따라서 45평 아크로 리버파크의 60억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당연히 아리팍보다 연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84타입 기준에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45평과 아리팍의 34평의 그 중간 가격을 예상 정고점으로 산출이 되면 한 5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54억. 그리고 지금 아리팍이 신고가를 경신해서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똑같이 원밸리도 상승이 똑같은 상승분이 적용돼서 상승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밸리는 58억 정도로 산출이 되고요. 또 아리팍의 45평은 64억으로 산출이 된다. 따라서 45평 아리팍은 60억에서 64억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밸리는 58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밸리는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대장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보게 되면 요 정도 나와야 원래 정상적 가격이다. 원래는. 다만 아리팍이 대장주 아파트의 역할로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아리팍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요 금액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뭐 55억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정상적 가격인 합니다. 근데 다만 55억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원밸리 아파트는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땐 하락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원밸리가 요 아리팍의 금액대만큼만 상승이 됐다면 하락폭이 거의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55억 얘기가 이게 소문인지 실제 거래된 건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실거래가가 나와야 정상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짜 거래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세 교란으로 소문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거래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55억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 원밸리 가격은 49억 8천 실거래가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아리팍은 50억이 나온 거다. 그래서 아직도 아리팍보다는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원밸리가 본인의 원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아파트가 이렇게 원밸리만큼 집값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기준점을 깨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대장주 아파트의 금액을 기준해서 줄 세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예전에 봤던 참여정부 시기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8호까지
대세 상승장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했던 2009년, 2011년까지의 이 집값 추세를 보게 되면 저 도곡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13억 7천을 찍었습니다. 본인의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억이 기준점이 돼서 여기서 줄 세우기가 쭉 되기 시작한 거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당시에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본인의 정고점을 돌파했다면 모든 아파트가 거기에 맞춰서 쭉 다시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워팰리스는 18억에서 본인의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에서 끝났던 상승세였다. 반등세였다. 그런데 이번에 아리팍은 본인의 정고점 46억 6천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도 상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원밸리는 아리팍보다는 더 대장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변수로. 그래서 무조건 아리팍 금액만큼만 올라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아파트가 원래 본인의 가격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아리팍보다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신고가가 나온 만큼 이제는 상승 반등장에 거의 줄 세우기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2024년 3분기 집값이 상승된다. 이렇게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대장주 아파트인 아리팍이 신고가가 나온 만큼, 그죠? 나온 만큼 앞으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 다만 24년 4분기부터 시장의 장세가 최상급제에선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멈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급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 대세 하락장에 전조 증상들이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5년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 우리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추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